드디어 인공신경망입니다. 딥러닝이라고도 하고요.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요새 매우 유행이죠. 그래서 그 기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코딩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것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웨이트들에 곱해져서 활성화 함수에 들어가게 되고 손실 함수를 통해서 정답과 비교를 한 후에 다시 그 역전파를 통해서 이 웨이트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순전파, 역전파 계속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이 웨이트 값을 찾게 돼서 결론적으로 정답을 잘 찾아가는 게 로지스틱 회귀였습니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비선형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도가 낮습니다. 요거는 퍼셉트론 인공지능 수학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수학적 원리를 복잡하시면 그냥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정확도 높으면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취약하고 로지스틱 회귀는 기본적으로 분류 기법입니다. 회귀 기법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요, 회귀 기법을 쓸 수도 있긴 한데 워낙 비선형적인 거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려운 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이 인공신경망이 떠오르는 겁니다. 거의 성능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인공신경망에도 결정적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 때문에 다른 기법도 또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적합하냐에 따라서 쓰이는 기법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정확히 아셔야지 앞으로 실무에 적용하실 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요새 딥러닝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법도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인공신경망 처음에 입력층이 있습니다. 아까 로지스틱 회계랑 똑같죠? 그래서 요게 요거 하나하나를 노드 수라고 그래.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노드 수는 근데 이거 입력 데이터의 그 피처 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 그러니까 코딩 구현할 때는 직접 넣어주고 이랬는데 요새는 안 넣어줘도 됩니다. 알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손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은닉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층이 들어가게 돼요. 이 은닉층의 이 노드 개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100개 하셔도 되고 1000개 하셔도 되고 10,000개 하셔도 됩니다. 2개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장단점이 있죠. 많아지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단 과적화 위험도 같이 높아집니다. 즉 실제 실무에 적용했을 때 정확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 계산 속도, 계산 시간 같은 것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층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레이어라고 그래요. 레이어. 그래서 첫 번째 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층이라고 세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은닉층이라고 따로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닉층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비선형적인 것, 즉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은닉층이 없으면 아예 정답을 못 맞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 은닉층을 또 붙일 수도 있어요. 이 은닉층, 이 레이어 수를 몇 개 할지도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이것도 한 100개 넣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은닉층의 노드, 이 개수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노드 수가 많아지고 층 수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다만 과적화 위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계산 속도는 당연히 이제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당연히 노드가 많아져도 걸리고 층이 많아져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은 출력층입니다. 출력층을 통해서 여기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가지고 요거를 갖고 우리 로지스틱 회기처럼 요 결과가 활성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출력층은 그러면 하나냐? 아닙니다. 때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력층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를 분류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하나라고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중간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얘네들도 로지스틱 회계랑 다 똑같습니다. 나올 때 활성 함수가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가 원래 활성 함수로 쓰인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어떤 숫자든 작은 거는 0, 큰 건 1로 바꿔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값들은요 0에서 1로 바뀌면 안 돼요. 왜? 이미 이게 쓰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0, 1로 줄여버리면요 계속 줄게 돼요. 얘는 뭐 너무 더 작아지겠죠. 0, 1이 되니까. 그럼 나중에는 뭐 거의 숫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 은닉층에 쓰이는 활성함수는 레릴루라고 있습니다. 레릴루 함수를 쓰게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다 0의 값이 되고요. 0보다 큰 수는 자기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가 줄지는 않아요. 근데 뭐 너무 이상한 값은 다 잘라버리고 큰 값들은 자기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간은 레릴로 함수를 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은 뭔가 좀 낯설실 텐데 나중에는 거의 뭐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중간은 레릴로를 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함수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층은 뭐 99.999% 레릴로 쓰기 때문에 요 레릴로만 쓰시면 됩니다. 뭐 이제 나중에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걸 쓰는 것도 있는데 지극히 적은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레릴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 마지막 층 같은 경우도 요 활성함수를 이제 뭐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시그모이드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1에서 0 사이로 바뀌어가지고 1에 가까우면은 0.5 이상이면은 1, 0이면은 0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돼서 꼭 시그모이드만 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단 기본 구조를 이해할 때는 시그모이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목적에 맞게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갔다가 여기서 손실함수가 있어서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요 검정색 하나하나가 다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웨이트들이 웨이트 4,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웨이트들이에요.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트들이 이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웨이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웨이트들이 말하니까 정답은 어떻게든 찾아가게 되겠죠. 숫자를 어떻게든 조합을 하면 되니까. 근데 단점도 보이지 않으세요? 이 웨이트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4개 노드 쓰고 2개 층 쓰지 않습니다. 보통 100개 이상 노드 쓰고요. 층도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드 수가 몇만 개, 즉 웨이트가 몇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한다고 한들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입력층, 은닉층들 있고요. 각각 중간 활성함수 있고요. 출력층 있고 최종 활성함수가 있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손실함수를 통해서 에러를 계산하게 되고 역전파, 순전파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웨이트들을 최적의 웨이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서 요 색깔 대비 어떤 건지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 뭐 단순한 것 같은데 최고입니다. 정확도 높은 게 최고예요. 정확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정답 맞추고 싶으시면요, 그냥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래서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알파고가 왜 이겼는지 몰라요. 그냥 56만 개 그 대국 다 넣어보니까 그냥 이길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좀 결국 돈하고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어도 그냥 정확도를 확실히 알아준 겁니다. 다만 결정 근거, 그게 나온 근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중요한 보고서 같은 걸 썼을 때 그냥 정답은 아는데 근거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것만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억을 여기 투자하세요 라고 했는데 왜요? 그랬을 때 인공신경망이 그러는데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계산량이 나중에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 인공신경망이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하겠지만 CNN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단순한 모델인데도 막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복잡한 모델이면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요. 우리 요거 데이터 불러와 보겠습니다. 제가 지겹게 쓰는 이 데이터입니다. 테스트4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이런 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칼럼 스택해서 붙이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스플릿 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두 가지 케라스 모델과 레이어를 불러주세요. 케라스는 우리가 사이킥 러닝 그 머신러닝이었잖아요. 이 케라스 모델은 그 딥러닝 전용 모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포트 두 가지 시퀀셜하고 댄스 해주세요. 시퀀셜은 그 객체 만드는 거 모델 만드는 거고요. 이 댄스는 그 층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간단합니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은닉층을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층은 아까 들어온 대로 들어왔겠죠? XY.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0개 은닉층이 처음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5개짜리 은닉층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레릴루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레릴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층은 출력층은 이렇게 한 개를 일단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때는 시그모이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실함수 같은 경우는 민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에러하고 실제 값을 뺀 후에 예측값 뺀 후에 제곱을 평균 나눈 거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것도 다른 거 써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요 어큐러시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좀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DNN fit, train input, train output 이렇게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학습을 시킨 거고 fit 똑같습니다. 단 이거 평가는 우리 이거 테스트 스코어였잖아요. 스코어가 아니라 evaluate입니다. evaluate를 쓰셔야 돼요. 케라스 모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도가 뭐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올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구현 방식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한번 쓰게 되면요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 층이 은닉층 10개 노드 5개 노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서 파라미터 웨이트들 수입니다. 기하급수 정도 늘죠. 이렇게 은닉층 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2가 왜 나왔나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순간 뭐 잘못 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쉐이프는 1이 되고요. 파라미터가 최종적으로 줄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파라미터 91에 그 단순한 모델인데 이거 이제 막 늘리기 시작해 볼게요. 은닉층 그 노드 100개 뭐 이렇게 합니다. 보통 100개, 200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확도는 아직 높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일단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층 뭐 더 여러 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N 이렇게 모델하면은 파라미터가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머신러닝 기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쌓아 올리고 뭐 딴 걸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담인데요. 이거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한 종류예요.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머신러닝은 할 필요 없고요. 딥러닝만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말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류입니다. 종류. 워낙 유명해서 지금 뭐 다른 것처럼 되는 건데 하나 소속된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